2부입니다. 네. 특히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네. 기관이 내세우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네. IP R&D를 하는데 네. 예산의 소스가 특허청이 아니라 비특허청. 그러면 예산이 일반적인 IP R&D보다 좀 작죠. 작은 게 많죠. 그러니까 저희 하는 과제가 예. 소프트웨어적인 거라 네. 사실은 기간이 작다고 해서 네. 결과물의 품질이 낮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노력은 비슷하니까 네. 사실은 비슷하죠. 6개월짜리 과제와 4개월짜리 결과물이 100%고 66%가 되기 쉽지 않죠.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팀에서 하는 과제의 대부분은 R&D를 실행하고 있는 순간의 어느 시점에 그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전문기관. 그런 기관에서 우리한테 위임하면 기업에서는 긴 R&D가 진행되고 있고 특정 기간에 IP R&D를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션이 분명하죠. R&D를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네. 특허 정보를 찾아야 되는 게 네. 조금 다른 점이죠. 자발적이라기보다 R&D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그 일부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겠어요? 많죠. 예.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예. 흔히 발생하죠. 지적재산권을 분석해서 한다는 게 돼도 기업은 네.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나 반발이 크고 작은 게 항상 있죠. 어떻게 설득을 주로 하십니까? 설득을 하는 게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고 네. 결과물이 문제 설명해주면 대부분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끝날 때 되면 아주 좀 이상한 기업 말고는 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동안 오셔서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요. 최근에 했던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철도에 들어가는 판 디스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 역시 작은 회사다 보니까 과제비가 3천만 원이면 우리는 2천만 원만 하십시다 이렇게 돈을 깎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관리기관에다 책정한 돈이라도 내가 권한이 없는데도 또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작년에 유사한 특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씩 이미 했다 그런 식으로. 뭐 이어서 그렇게 했던 기업들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과제들. 우리 과제의 성과가 일반적으로는 역시 있잖아요. 특허 분쟁이 벌어지는 분야랑 비슷하게 네. 눈에 보이는 게 결과도 좋아요. 눈에 보이는 제품. 제품이 딱 보이는 특허 분석 결과가 더 결과도 가능성이 높고 기업도 고마워하거든요. 네. 타카라는 기업이 타카가 뭐냐면 못을 강제로 받는 거예요. 네. 못 쏘는 총이에요. 네. 그 기업에 2.5개월 짧게 했는데 특허 분석 전혀 해본 적도 없고 R&D 들어와서 하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똑같은 컨셉이 있는 게 특허 정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 기업이 반영을 해가지고 무엇을 반영했는지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제품으로 버전업을 시켰어. 푸른다운 작년 12월에 했던 거예요. 제품도 출시했죠. 반응도 좋고. 반응이 좋을지는 뭐 그냥 수고했다 소리 하고 이제 필요한 걸 정보니까 서로 쿨하게 헤어졌고 예. 또 하나는 라는 기업인데 쓰레기 수거하는 정보를 가지고 예. 미국에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었어요. 국내 쓰레기 정보를 갖고. 아니 쓰레기 수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 예. 사업은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갔을 때 젊으신 대표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기업은 특허가 미국에도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특허가 별로 안 필요해요. 미국 특허에 맞게 첨벙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시냐고 바로 미국 특허 변호사한테 출원 대리를 해서 전화해서 하더라고요. 그 기업은 이런 걸 역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왜냐하면 미국 특허를 미국에 있는 특허 변호사한테 특허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건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우리가 하는 뭐 3천, 6천, 8천 이 정도가 아니라 몇 억이 들어도 우리가 하는 거 반의 반도 못할 거예요. 타임 차지가 워낙 세니 그분은 진짜 스마트하신 분인데 제한된 돈으로 출원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기업의 경쟁사들의 자동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의 특허를 거의 다 찾아줬어요. 그리고 4개월짜리 과제했는데 한 3개월쯤 돼서 제가 요청 드리니까 우리가 제시한 내에서 자기들이 따로 고민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뽑아왔더라고 수십 개를. 뭐 그런 과제를 안 했어요.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거기서 소싱이 안 됐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에 있는 경쟁회사에 대적할 만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허의 품질도 네. 좀 평가해주고 그리고 다음 버전은 이렇게 출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 팀이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있는 좋은 기술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결합해서 하는 과제가 있어요. 이 기업이 R&D를 따가지고 이제 러시아랑 협력하는데 1년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현지의 러시아 엔지니어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예요.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터치 스크린에 관련된 거고 이전에 없던 기술이고 이 기술 딱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에 없고 이게 되기만 하면 너무 대단한 건데 이 우리 기업이 원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 기업은 우리가 하던 기존의 터치 스크린 기술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에서 하는 거는 간격도 훨씬 넓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잖아요. 쏘는 게 없었어요. 그냥 판만 있는 데다가 터치 스크린을 하는 기술이었는데 원리를 물어보니까 러시아 엔지니어가 알고 있고 그러면 러시아에 가실 거냐니까 다음 달에 가신대. 굉장히 어려울 때 전쟁 중인데 가실 때 있는데 가시고 오시겠대. 그럼 가셔가지고 이거 확인하시고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오셔야 된다가지고 그분이 갔다 왔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기 타고 가고 블라디보스톡에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 내륙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모스크바 가서 엔지니어 만나서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팅 들어봤는데 아쉽게도 안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현지가 없는지 있는데
우리가 워낙 진행할 수준이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러시아 핵심 엔지니어가 징병을 피해서 도망 다닌대요. 그 협력이 되겠어? 메일을 보내는데.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업체랑 협력해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없어졌고 기본적으로 여기다 도망갔고 여기도 핵심 개발자는 딴 데 다른 도시로 도망가 있고 그 대표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과제를 진행했다니까요. 피디님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울 것 같은. 뭐 그쵸. 나도 그 원리 되게 알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봤어요. 그게 현실화 되는지 비슷한 논문도 없더라고. 그렇군요. 그런 과제가 또 있었죠. 네. 또 있나요? 라고 하는 게 녹즙기 회사. 녹즙기 회사죠. 제가 여기도 과제를 두세 번 했는데 최근에 작은 과제를 했는데 이 기업도 미래를 위해서 네. 멀티 조리 기구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주방에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주방에 있는데. 근데 멀티 조리 기구라는 게 우리로 봤을 때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쿠크 밥통에 웬만한 걸 다 해주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시장이 2조, 3조 시장이래요. 그리고 한 대가 200만 원씩 한다네. 우리나라 쿠크밥 4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또 이 기업을 잘 아니까 6, 7년 전에 했을 때 신입사원 주임 있는데 다 승진해가지고 주임 과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유럽에 회사가 강력한 게 3개가 있어요. 일본 회사만이 강력하고 나머지는 좀 덜 강력했는데 분석의 특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 일본 기업은 우리 관련 기술에 포함된 특허는 다 하고 이번 3번도 관련 특허는 다 뽑아가지고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다 정리해줬어요. 이런 데인데 애정이 있어서 끝나고 내 혼자 일부러 예. 좀 자료를 만들어서 특허 교육도 따로 진행하고. 저도 기억납니다. PM님한테 교육 몇 번 받았는데 빠져들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아쉬웠던 과제 바로 넘어갈까요? 평균적인 아쉬운 과제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은데. 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 데고 네. 아주 유명한 기업이에요. 반도체가 집적화되면서 후공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앞에 공정한 데서 웨이퍼를 다 만들면 네. 후공정은 그리고 정전기 방지만 해도 케이스를 씌우는 게 다 했다면 요즘은 그 칩을 조각조각 낸 다음에 후공정에서 배치해가지고 선을 연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비슷한 게 하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특허를 다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몇백 건, 몇천 건인가. 그거를 뭐 반에 반쯤 찾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따로 보통 안 하죠. 왜냐하면 당장 소송받거나 소장을 받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 진짜 아쉬운 거고. 그러면 이 과제 지원을 망설이는 기업의 특허 담당자분들한테 이거는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그 있으실까요? 특허 분석했을 때 과제 담당자가 종류가 네. 세네 가지가 되는데 그 임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기획팀이나 네. 전략팀 같은 소속에 있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가 있고 엔지니어 훨씬 많아요. 네. 그들의 영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공통돼서 말하기 쉽지 않은데 네. 임원은 기업의 비용을 100% 들여서 하는 기가 되게 쉽지 않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네. 특허 분석 과제 관심을 가져달라 말할 수 있겠죠. 전략에 있는 분이나 엔지니어한테는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변리사랑 직접 상담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 특허를 많이 안 사람하고 편하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과제를 하면 자기가 접해보지 않았던 그 세상에 대해서 네. 확실히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네. 요즘에 관심 있는 기술 있으실까요? 100% 챗GPT지.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리잖아요. 챗GPT 했을 때 내가 놀랬던 게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예전과 다르다고 내가 느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큰 변화의 시점 지나가고 있는 거라서 뭐 이 정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공식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PM님한테 IPR&D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특허 정보를 베이스한다. 논문 정보도 가져온다. 그 자료를 가지고 기업의 엔지니어와 특허 전문가가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서 2차 가공 정보를 뽑아내는 게 우리 과제예요. 어렵나요? 아니요, 네. 안 어려워요. 여기서 2차 가공 정보가 뭐냐는 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1차는 쉽잖아요. 거기 서지 사항과 특허 내용을 그대로 파악하는 거고 네. 2차 가공 정보는 그거를 분석해서 숨어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PR&D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업의 숨은 의도가 뭔지 네. 아니면 그 기술의 흐름에 숨은 의도가 뭐였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IPR&D다. 찾아내는 타율이 좋나요? 잘 찾아내나요? 굉장히 어렵죠. 이 기준을 하면 10개, 한두 개도 쉽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여야 되고 엔지니어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수준의 말을 하든지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찾은 특허의 내용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성의 있게 말해야 되고 또 협력하는 변리사님이나 연구원이 어느 정도 역량이 돼야 되고 조합이 잘 맞으면 2차 정보를 찾아서 아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지를 지금 저 어플라이드 미테리얼은 뭘 하고자 한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게 되면 굉장히 희열을 얻어요. 네.
피디님, 네. 저희 또 공식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피디님한테 키스타 TV란 구독을 해주셨죠?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기관이 이런저런 홍보 효과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보고 계신 분들한테 키스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피디님 바쁘신데 안 바쁘다니까 오늘 분량이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30분도 질문해야 되니까 막 질문을 해봐야 뭐라도 좋은데. 네, 제가 가야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전문위원들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